한국이 또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전 세계의 마비 환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며 애쓰고 있죠. 이번 사연은 이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스위스에서 진행된 사이베슬론 대회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인조인간을 뜻하는 사이보그와 경기라는 뜻의 에슬론을 합성한 말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조 로봇을 활용해 역량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이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에서 한국의 카이스트가 2연패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두 분야에서 한국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엄청난 로봇은 한국만의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두 발로 걷는 날이 머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베를린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유난히 따스했던 햇살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저의 남편 마커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까지 3년 동안 매일 마주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10년차 기자로서 수많은 아침을 보냈지만 그때부터의 3년은 너무나 달랐답니다. 매일 아침 재활치료를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늘 기적을 바랐죠. 하지만 그날따라 치료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엔 밝게 웃으며 오늘도 힘내봅시다라고 말하던 분이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죠. 3년이란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재활운동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치료사의 입에서 나온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그해 겨울은 베를린에서 가장 추웠던 때였어요. 매서운 칼바람이 도시를 휘감던 날이었죠.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마커스가 당직이던 날이었는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죠. 나중에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마커스가 쉬는 시간도 없이 10명의 주민을 구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8층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한 분이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이미 건물은 붕괴 직전이었고 다른 대원들은 만류했지만 마커스는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건물 안에서 노인을 발견하고 창가까지 데려온 순간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대요. 마커스는 마지막 순간 노인을 밖으로 밀어냈고 그 다음 순간 무너지는 건물에 깔렸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하반신 마비를 이야기했을 때 마커스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었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으면서도 다행이야 모두를 구했으니까라고 말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실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하얀 커튼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전과 같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들르던 카페에서 마시던 따뜻한 커피 대신 차가운 병실의 공기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커스도 긍정적이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재활치료에 온 힘을 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에서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동 준비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제 기자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부 기자로 1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사회 문제를 다뤄왔지만 마커스의 사고 이후에는 모든 기사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을 취재할 때면 가슴이 더 아팠어요. 좁은 복도, 부족한 시설,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이런 현실이 이제는 숫자나 글자가 아닌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취재를 다니며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났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이 마커스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동료들은 제 기사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더 깊어졌다고, 더 따뜻해졌다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제 심장이 쓰는 기사가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역에서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이 늘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도움을 드리려 했는데 그분은 늘 괜찮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죠. 그 모습이 마커스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사고 초기에 마커스도 그랬거든요.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죠.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앉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넘어지고 다치고 좌절해도 도움을 거절했어요. 소방관은 남을 돕는 사람이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목소리에서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검토하던 중 작은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이베슬론 2024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갈 뻔했던 기사였죠. 그런데 기사 속 한 장의 사진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로봇 슈트를 입고 걷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 마커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기사를 읽어내려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로봇공학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국제대회라니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출발 전날 저녁의 풍경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손에 쥔 신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3년간 매일같이 걸었던 이 길이 오늘따라 달랐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가슴 한켠이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평소라면 무겁게 내딛었을 발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포근했죠. 이 기사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실 안의 풍경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은 휠체어, 그리고 그 위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마커스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가가서 그의 손에 신문을 건넸죠. 처음에는 무심한 눈길이었지만 기사를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본 생기 있는 눈빛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기사만 보던 마커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취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계획서를 작성 후 바로 편집장실로 향했어요. 편집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취재 계획서에는 3년간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장애인 복지 기사를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닌 우리 부부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지만 편집장의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 차가웠던 눈빛 대신 따뜻한 미소가 보였죠. 그동안의 기사들이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 커서를 몇 번이나 옮기다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단순한 출장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죠. 마커스가 휠체어를 타기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여행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상조차 꿈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번 취재가 그 꿈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짐을 꾸리는 손길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늘 챙기던 취재 도구들 사이에 특별한 물건 하나를 넣었어요. 마커스가 소방서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3년 전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취재 계획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설렘이 밀려왔네요. 그동안의 기사들이 늘 현실의 한계와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마커스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사이베슬론에서 선보일 기술은 그에게 단순한 과학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그저 걷는다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상으로 돌아가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소방관으로서의 꿈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베를린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마커스가 있는 병원이 보였어요. 매일 옥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죠. 이제는 그 한숨 대신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커스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취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취리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회장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긴 여정처럼 느껴졌어요. 입구에서 프레스 배지를 받아 목에 거는 순간 기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네요. 대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과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규모에 잠시 숨이 멎었어요. 관중석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취재석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특히 각국의 참가자들이 착용한 첨단 로봇 슈트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네요. 또한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대회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도전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끌어올라 눈물이 났죠. 정신을 차리고 취재를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나라가 참여하였는데 모두가 준비를 열심히 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중에서도 독일과 스위스의 기술력이 기대되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모두의 시선은 한국팀을 향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팀의 등장과 함께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반신 마비 연구원이 워크온 슈트 F1을 착용하고 나타난 순간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은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마커스가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재활치료실에서 땀을 흘리던 그의 모습,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던 눈빛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화면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모두의 눈이 한 곳에 집중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의자 사이를 비켜가는 과제였어요. 보통의 걸음걸이로는 쉽지 않은 동작인데 워크온 슈트를 입은 연구원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두 번째 과제인 박스 옮기기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마치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에 취재진들 사이에서도 감탄사가 터져나왔네요. 옆자리의 독일 기자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회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모습에 관중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 중에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많았죠. 그들의 표정에서 절실한 희망이 보였어요. 취재를 위해 들고 간 카메라는 어느새 내려놓은 채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네요. 마커스도 이 순간을 함께 봤더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6분 41초 스위스 추리히 대회장의 전광판에 찍힌 기록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보시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년간 개발한 로봇들은 이미 예선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유럽의 최강자로 불리던 스위스팀과 아시아의 신흥강자 태국팀은 1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단 2개의 미션도 완수하지 못했죠. 하지만 카이스트팀은 달랐어요. 의자 사이 옆걸음, 박스 옮기기, 자유보행, 문 통과하기 등 10가지 고난도 미션을 단 6분 41초 만에 완벽하게 수행했네요. 이것도 모자라 2020년에 이어 2연속 우승이었죠. 현장의 외신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움직임의 완성도였습니다. 유럽의 참가자들이 보여준 뻣뻣하고 불안정한 동작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팀은 평지에서도 비틀거렸고 스위스팀은 방향 전환에서 크게 흔들렸죠. 하지만 워크온 슈트 F1을 착용한 한국 선수의 움직임은 그들에 비해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게다가 모든 부품이 100% 국산화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로봇 공학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죠.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로봇 기술의 패러다임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바뀌는 걸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은 이제 환호성을 넘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해외 언론사 기자들이 앞다투어 취재 요청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럽의 로봇 기술을 압도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닌 기술 혁신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저는 서둘러 카이스트 연구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2연속 우승의 쾌거를 이룬 주인공들 앞에서 차분히 질문을 준비하려 했지만 취재 노트를 펼치는 손이 떨렸어요.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지만 이번만큼 마음이 벅차오른 적은 없었죠. 마커스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순간이었어요. 객관적인 기자의 시선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연구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새로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경철 교수팀의 연구 개발 과정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2개의 모터가 장착된 관절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다고 해요. 기존의 6개였던 관절을 2배로 늘리고 모터의 출력도 이전 대회보다 2배 이상 높였다는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죠. 특히 하반신 마비 연구원이 직접 테스터로 참여하며 실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연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닌 새로운 삶을 만드는 일이었네요. 밤낮 없이 이어진 연구의 흔적이 연구진들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워크온 슈트 F1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에 장착된 6채널 지면 발력 센서는 1초에 무려 1000번씩이나 측정을 한다고 해요. 마치 실제 신경처럼 정교하게 작동하는 이 기술로 인해 완벽한 균형 잡기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기존의 재활 로봇들이 평지 보행도 불안정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더욱 혁신적인 것은 착용 방식이었습니다. 전면 착용 방식을 적용해 장애인 스스로 착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기존의 재활 로봇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했지만 워크온 슈트 F1은 혼자서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로봇을 착용하고 다시 휠체어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가능하게 했죠. 마커스가 늘 불편해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있었어요.
100% 국산화된 기술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로봇공학 분야에서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워크온 슈트 F1은 모든 부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해요. 심지어 해외 유수의 기업들도 구현하지 못한 초정밀 제어 기술까지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졌죠. 특히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와의 협업으로 디자인까지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의 성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착용자의 움직임 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연스러운 보행을 돕는 기술이라고 해요. 평지에서의 보행은 물론 경사로 오르기, 계단 이용, 방향 전환까지 모든 동작이 마치 정상인의 걸음걸이처럼 자연스럽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 시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연세대 재활로봇 자전거팀의 성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이었습니다. 근육 전기 자극 기술을 활용해 하반신 마비 환자의 근육을 직접 움직이게 하는 접근 방식은 세계 최초였어요. 1960m 트랙을 6분 2초 만에 완주하며 지난 대회 우승팀인 네덜란드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죠. 외부 동력 없이 자신의 근육으로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입니다. 균형 제어 기술과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결합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근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요. 연구진들의 다음 목표는 더욱 가슴 뭉클했습니다. 현재 12kg인 무게를 8kg대까지 낮추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해요. 배터리 사용 시간도 현재의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장애인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어요. 수익성보다 접근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진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연구실을 나서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그들의 포부가 가슴 깊이 와닿았죠.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증언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와 정리한 기사를 온라인에 송고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떨림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으니까요. 기사가 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동료 기자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일의 의료 전문지에서 일하는 동료는 카이스트 팀의 인터뷰를 요청해 왔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과학 매체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고 유럽의 의료 전문가들은 새로운 재활치료의 시대가 열렸다며 호평을 쏟아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 세계 장애인 단체들의 반응이었죠. 수많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이메일함은 금세 그들의 간절한 사연들로 가득 찼어요. 마커스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미국의 퇴역군인, 영국의 소방관, 호주의 건설 노동자까지 직업도 나이도 다르지만 그들의 간절함은 모두 같았어요. 특히 한 소방관이 보낸 메일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마커스처럼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그의 사연을 읽으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기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전 세계의 절실한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 커다란 울림이 되어갔습니다. 베를린의 마커스에게 바로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침 일찍이었지만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취재 내용을 하나하나 전하는 동안 그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죠. 특히 하반신 마비 연구원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야기에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커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용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들의 열정,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에요. 연구실 한켠에 걸려있던 환자들의 편지가 그들의 진심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마커스와의 화상통화는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병실의 창밖만 바라보는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워크온 슈트를 입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상상을 하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나눌 수 있었죠. 소방서로 복귀하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매일 밤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져갈수록
한국의 과학기술이 가진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특히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의 증거였죠. 이제는 그 기술로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취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이 이뤄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쓰면서도 그 기술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이야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앞에 펼쳐졌죠.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나라에서 시작된 놀라운 여정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열정이 있었죠.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까지 그들의 도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지금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도 가능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료를 찾을수록 한국의 발전 과정은 더욱 경이롭더라고요. IMF 외환위기 때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는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었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극복해낸 저력이 놀라웠어요. 이런 정신이 지금의 첨단 기술 개발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진들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국의 유명 기업들이 제시한 고액 연봉을 마다하고 국내에 남아 연구를 계속했다는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술에 도전하면서도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죠. 심지어 부족한 연구 자금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개발하는 집념까지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포기란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연구진들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기술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했죠. 수익성보다는 접근성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연구실 한켠에 걸린 환자들의 편지가 그들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었네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었죠. K방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런 저력이 이제는 의료 로봇 분야에서도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불과 7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희망을 전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남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인들의 끈질긴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제는 그 기술로 전 세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죠.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베를린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마커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병실에서 보낸 시간들, 재활치료실에서 흘린 땀방울들, 그리고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 쉬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기사의 첫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닌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카이스트 연구진들의 열정, 하반신 마비 연구원의 도전,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저력까지 하나하나 글자로 새겨갔죠. 평소보다 2배는 더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면서 이 기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커스가 읽었을 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었어요. 취재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취재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들의 이야기,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연구실의 불빛, 대회장에서 울리던 환호성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특히 하반신 마비 연구원의 눈빛에서 보았던 강한 의지가 잊히지 않았죠. 그의 모습에서 마커스의 미래를 보았다는 걸 꼭 기사에 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마커스의 일기장이 생각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일기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소방관으로 복귀하는 꿈,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꿈,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꿈. 이제는 그 모든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 마커스의 일기장을 새로운 꿈으로 채워줄 거란 확신이 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머지않아 마커스가 두 발로 걸을 그날을 상상했습니다. 추리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3년 동안 마커스와 함께 찾아 헤맸던 희망을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라가 되다니,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유럽의 의료기술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한국의 과학자들은 현실로 만들어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마커스의 얼굴에 띄울 미소를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진정한 희망이 생겼고, 그 희망은 바로 한국이란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워크온슈트 F1의 놀라운 기술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게 체감이 되는데요. 어서 상용화가 되어 마비 환자들이 걸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생각나거나 심심할 때 감동쿠키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